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에서 IELTS 라이팅을 담당하고 있는 제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IELTS 고득점 전략서에 삽입된 학습 컨텐츠의 풀이와 모범 답안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풀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라이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팁과 되게 현실적인 조언들이 좀 같이 소개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풀이할 그 두 문제에 걸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봤던 그런 문제에 대한 답안과 또 제가 소개하는 답안을 한번 비교하면서 어떤 좀 배울 점이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실전에 막상 가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떠올려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좀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 흥미로울 수도 있을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들 때 좀 생각했던 거는 좀 이렇게 실제 출제 경향에도 맞고 또 약간 난이도 면에 있어서도 너무 쉬우면 또 여러분이 쉬운 것만 공부하고 또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이 주로 시험에 가서 너무 어렵게 느끼고 문제를 잘 못 풀고 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난이도는 여러분이 흥미롭게 느끼지만 평소에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들, 이 시험에 되게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문제 읽으면서 그렇게 좀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맞게 이해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일단은 많은 정보가라고 나왔지만, 뭐 많은 정보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보단 오늘 키워드는 여기다 맞춰야죠. Political Science Education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런 정치학 교육을 좀 이렇게 증진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정책에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는지 또는 동의하지 않는지를 좀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 고득점 전략서에 보면 바디 1이 좀 충실하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바디 2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논리, 이 정도 분량, 이 정도 문체로 문단을 구성해야지 좀 전체 글이 좀 완성도 있게 좀 완성되는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예상을 했었을 텐데 그것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두 번째 본론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지금 딱 잡은 키워드를 토대로 저는 이제 동의합니다로서 굉장히 좀 좋은 점을 두 번째 포인트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랑 비교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학 교육을 학교에서 증진해야 합니다라고 했고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이슈들, 그런 문제들을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로서 뭔가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게 좀 논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논의한다는 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좀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재적으로는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좋은 이유가 혼자만 막 생각하고 혼자만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혼자만 고민하는 것보단 뭔가 공개석상에서 본인의 의견이나 의견 불일치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막 싸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 난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건 사람들이 잘 못하는데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잖아. 나는 학교에서 정치학 교육을 증진하는 거 거기에 동의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논리적이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문단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두 번째 본론은 여러분이 그 전략서에서 봤던 첫 번째 본론과 난이도 면에서나 아니면 문체 면에서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글들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보면 여러분이 영어도 늘고 시험 대비는 너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로 학원에서 소개하는 문제풀이 그 방법이나 여러 가지 전략 같은 걸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한 7점 이상 정도, 한 7점, 7.5점 요 정도에 좀 맞춰서 조금은 빠르게, 조금은 효율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글을 작성할 수 있게 좀 돕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랑 답을 보면서 그 난이도나 어떻게 답안을 좀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감을 좀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두 문제를 잠깐 푼 게 여러분한테 좋은 시작이 됐다면 그걸 좀 집중적으로 막 솔직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동안에 20-30개 정도의 에세이를 되게 막 여러분 거인 척 하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소화하는 게 그나마 가장 단기적으로 좀 추구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좋은 에세이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지금 소개하는 것처럼 공부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쉽고 여기 있는 것도 거기 바디 1처럼 전략서에는 바디 1이 써져 있고 여러분은 지금 바디 2를 소개받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량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시받은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정말 많다 하더라도 그걸 다 쓸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또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뭐 논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시간과 분량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것처럼 좀 간결하고 명료하고 대신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또 오류 없이 그렇게 좀 글을 구성할 수 있게 한번 기준을 잡아보세요. 일단은 두 번째 본론이라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략서에 있는 첫 번째 본론은 뭐 to begin with 또는 뭐 firstly 이런 식으로 첫째로 우선 먼저라는 문단으로 시작하고 저는 두 번째 본론이라 게다가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논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뭔가 이건 시험 용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채점한 사람이 여러분의 글을 딱 읽었을 때 이 학생이 논점을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놓치지 않은 논점을 글 전반에 걸쳐서 되게 잘 서술하고 있고 잘 데리고 가고 있구나를 보려면 이렇게 오늘 주제가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게 반복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논점 벗어나지 않는 면을 좀 더 확실히 해준다고 생각해도 돼요. 워낙 짧은 글이라. 그래서 그냥 바로 사실 여러분이 제시하는 이유를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 주제인 뭔가 정치학 교육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will encourage students to discuss가 나름 포인트예요. discuss political issues with members of their local community라고 했는데 이런 그들의 지역사회의 그런 사회 구성원들과 이런 정치적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게 장려할 것입니다로서 일단 내 포인트는 내 키워드는 얘예요. 논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encourage랑 someone to do something 이렇게 나왔을 때 누구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다라는 이런 기본 표현들은 사실 저희 학원으로 말하면 초급반, 뭔가 기본반이나 중급반 정도를 거쳐서 초급 단계에서 좀 접할 법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제가 담당하는 정규반이나 실전반 같은 좀 고급 레벨의 반에 오면 이런 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떠올려서 그거를 빨리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를 좀 요구하죠. 그래서 주로 초급 단계에서는 문법과 표현 숙지 이런 거에 좀 집중하고 좀 후반에 나온 이런 실전 레벨에서는 이제 문제풀이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배운 표현과 문법을 적용하는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논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논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왜 중요한 거죠? 여기에 설명이 돼야 될 텐데 during political process 하면은 이런 정치적 절차, 여러 정치 절차 동안에 뭘 결정하고 논의하고 뭐 투표를 시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동안에 some people are sometimes 가끔은 disappointed 하면 실망하거나 or angered 좀 화가 납니다. by policy decisions that have been decided by politicians. 이런 정치가들에 의해서 결정되어 온 이런 결정들, 정책 결정들에 대해서 가끔은 몇몇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를 쓸 때는 너무 여러분은 한국 얘기만 해도 안 되고 너무 또 특정 나라를 찝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그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학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도 but people do not often discuss their disagreements. 뭔가 그들의 의견 불일치나 의견 불합리, 뭔가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의견들을 in public은요.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표현이에요. 공개석상에서란 뜻으로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그들의 의견 불일치를 논의를 종종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불만이고 좀 아닌 것 같아도 말하지 않고 그걸 오픈하지 않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Because they are afraid of how other people will judge their opinions.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야 되고 왜 사람들이 뭔가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언급을 안 한다고 했죠, 저는. 왜냐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본인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어떻게 좀 평가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본인의 입장이 확고하고 뭔가 근거 있게 주장을 할 거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특별하게 뭐 교육을 받지 않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 조금은 이럴 수 있죠. 사람이 좀 자신이 없거나 괜히 걱정하거나.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정말 누구나 접할 수 있을 법한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엮어야 돼요? 오늘 주제인 정치학 교육 그거 하자는 거, 나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교육을 받으면 이런 상황이 없어질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조금 더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논의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여기 볼게요. 그래서 그러나 however if all students participate in political science education in school 학교에서 이런 정치학 교육에 참여를 한다면 나도 예측을 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그래서 아카데믹 에세이를 쓸 때는 뭔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단어나 문체나 어투나 문장 길이가 되게 좀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그들은 배울 것입니다. 뭘 하는 걸? To express their political opinions with others in order to which compromise는 그냥 타협인데 타협점을 찾다, 도달하다. 타협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그들의 이런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교육에 참여하면. 그래서 뭔가 노란 색깔로 제가 표시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막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음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확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은근히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모르면 또 되게 이상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막 학생들을 만나고 첨삭을 하면서 매번 보는 게 뭔가 문법은 맞는데 이렇게 문장은 영어에선 쓰지 않아요. 이런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그 문장은 열심히 썼지만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그런 게 솔직히 좀 전체 그 고득점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은 여러분이 다 확인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I think that 해서 약간 이런 부분은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질문 자체가요 사실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를 물어봤기 때문에 I라는 게 자연스럽게 몇 번 나올 수는 있어요. 너무 남용되거나 너무 많이 쓰면 그것도 좀 안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생각엔 discussing ideas in this way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것은 will make it easier 뭘 그렇게 쉽게 만들 거래요? For societies to deal with complicated social issues. 되게 복잡한 이런 사회 문제들을 다루게 하는 것을 좀 쉽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approve of 한다는 거는 뭐죠? 승낙한다기보다는 지지한다는 뜻으로서 나는 지지합니다. Political Science Education in School.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정치학 교육을 지지합니다. 지지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 이런 주제 자체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앞서 언급했던 그 문제와 난이도 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이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한번 풀어봤으니까 조금은 더 자신 있게 두 번째 문제에 접하라는 거고 아이디어 같은 거 낼 때도 제가 제시한 것처럼 그 전략서에 있는 바디 1의 아이디어나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바디 2의 아이디어나 뭔가 좀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동의가 되고 있을 법하고 좀 서술하기 약간 수월한 편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너무 좋은 아이디어지만 누가 들어도 영어로 표현하기 좀 버겁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뭐 영어 표현을 잘 모른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이 이제 실제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글을 써내려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한 시간과 제한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런 좀 여러분 같은 학습자한테 최적화된 글을 막 집중적으로 보지 않으면 실제로 이 시험에서 빨리 이렇게 고득점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와 시험의 출제 경향을 잘 알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제 그런 능력들을 좀 터득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잘 이해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동의하니 물어봤지만 여기서는 좀 달라요.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관점이 다른데 양쪽 다 논하고 너 의견을 말해봐 라는 식의 요구사항이라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읽고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이쪽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감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 용어다 보니까 감점되는 포인트가 있고 또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풀면서 익혀나가는 거고 솔직히 궁극적으로의 목적은 뭘까요? 가장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이 이런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지금보다는 한 단계 좀 높게 좀 한 단계 높아지는 거 그거를 좀 더 사실 염두에 놓고 공부를 해야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또 되게 의미가 있고 시험은 당연히 잘 보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두 가지 관점이 대립되죠. 첫 번째 관점은 raise children 한다는 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윗지담에는 되게 엄격한, 엄중한 이런 규칙을 사용해서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규칙들은 불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조금 오히려 그렇게 엄격하게 아이를 통제하고 규칙으로서 지시하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한 거죠. 자, 두 번째 본론 바로 또 소개할 건데, 전략서에 있는 바디 1을 보면서 바디 2랑 또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다른 내용이 바디 2에 등장하는지도 좀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써본 거는 또 제 거랑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거 좀 체크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본론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과 창의력이 좀 덜하게 돼서 오히려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아이를 규칙을 사용해서 기르는 거 그거 안 좋은 것 같아. 로서 저는 이제 부정적인 면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좋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저 규칙이 있어야 아이가 뭔가 좀 정해진 이런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창의력과 이런 크리에이티비티가 떨어지게 돼서 우려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 근거로서 이렇게 다양한 걸 경험해야 다양한 게 규칙 없이 놔둬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그래야 나중에 커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뭔가 너무 규칙에 매어놓고 아이를 양육하는 거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입장이죠. 네, 이것도 빠르게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이 또 예상했던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한편으로는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 좋다니까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on the other hand가 나온 거죠. 다른 한편으로 몇몇 부모들이 they think that 하면서 이제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한다는 거. They think that strict rules that control children's behavior. 이게 오늘 주제죠. 아이들의 행동을 좀 이렇게 통제하는 엄격한 규칙은 will make them less curious 하면은 되게 창의력이나 크리에이티브 하면 창의력이나 이런 호기심을 좀 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벌써 부정적으로 시작을 했네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엄격한 규칙에 매여 있으면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규칙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도 탐험할 수 있고 흥미가 가는 거는 뭐 행동할 수도 있고 뭔가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 아이들은 당연히 좀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 parents allow children to explore their environment without any rules. 만약 아무 규칙 없이 이렇게 좀 탐험할 수 있게 하면 they will be free 하면은 뭐뭐 하기에 자유롭다 뭐 이런 뜻인데 they will be free to directly experience everything they think is interesting. 약간 이 부분은 삽입이라 빼도 되는데 everything that is interesting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흥미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되게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자유할 것입니다. 라고 나온 거죠. 이것은 This will allow children to develop life skills naturally.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그냥 뭐 일상에서 그들의 이런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생활력들을 기를 수 있게 해줄 거고 and teach them how to adjust quickly to changes. 변화에도 되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거래요. In various environments.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규율에 매여 있는 것보단 이것저것 좀 경험하고 탐험을 해본 아이들은 쉽게 변화에 적응하고 오히려 이런 약간 흥미를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뭔가 전반적으로 짤막한 문단이지만 앞서 얘기했던 걸 토대로는 규율이 없이 조금은 자유롭게 여러 가지 본인이 흥미가 가는 걸 탐험했던 아이들이 주로 어떨 거라고 저는 쓰고 있죠. 첫 번째, 여기 잠깐 읽어보세요. 여러분 두 문장 읽고 간단하게 내용을 파악해보세요. Ultimately, 궁극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they will be more likely to approach new things. 뭔가 새로운 것들에 좀 더 이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경향을 말할 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하나 외워놓고 약간 일반화를 시키는 것도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는 것도 약간 좀 전략적으로 빠르게 에세이를 써내려갈 땐 되게 도움이 되는 팁이에요. 너무 정말 봤던 것만 말하고 너무 정말 정직하게 읽었던 것만 말하려고 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고 또 너무 지어내려고만 하면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아요. 전체 그 답안 그 점수를 득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읽으면서 좀 깨닫는 거죠. 시험의 난이도와 그런 정도와 어디까지가 좀 허용되고 어디까지 너무 많이 간 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더 접근할 가능성도 높고, 그쵸? 너무 맨날 새로운 걸 무서워하고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하고 규칙에만 따른 아이들은 이것저것 탐험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만큼 그 아이들은 뭔가 새로운 게 접근하고 경험하고 겪고 이럴 그 용기가 없겠죠. 근데 새로운 것도 잘 접근하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To do activities는 그냥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이요. 이렇게 막연하게 말했지만 일단은 규율 없이 조금 자유롭게 탐험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이 새로운 것도 잘 접근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 좀 창의적인 거를 좀 염두에 놓은 건데 그런 게 좀 보여요. 여기는 좀 창의성 면에 있어서의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때요? 새로운 것들에 이렇게 본인이 접근한다는 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탐험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그 호기심과 뭔가 창의력 면에 있어서의 언급을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문단이 완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뒤 맥락을 따져가면서 문단을 써야지 막 문장만 많이 쓰거나 글만 많이 쓰면 되게 잘하는 줄 아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막 아이디어만 많이 나열하면 그게 잘 쓰는 건 줄 아는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적더라도 좀 설명을 충실하게 하고 어느 정도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또 약간 좀 짤막하게 쓰더라도 좀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좀 도득점도 받고 오히려 쓰다 말아도 더 점수가 좋은 편이에요. 많이 쓰고 나온 친구들보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Personally, I believe that 하면서 뭐 당신 생각을 말해보시오라고 했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in the long term 하면은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규율을 가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having broad experiences 이렇게 폭넓은 경험을 가지는 거 이게 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보다 keeping rules 하면 규칙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I do not prefer using rules to guide my children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 부분은 빼도 돼요. 그냥 나는 내 생각을 물어봐서 내 생각을 말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 중립을 유지하자면 아이를 뭔가 이렇게 가이드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돕고 뭔가 양육하기 위해서 규칙을 사용하는 거 특히 또 여기다 엄격한 넣어도 되죠? 엄격한 규칙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로서 이제 내 입장을 밝힌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만 맞다는 건 아니었죠. 좋기도 하고 나쁜 점도 있지만 나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좀 표현하면서 글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결론도 있어서 결론에서는 두 입장 모두 어떤 이런 논점이 있고 다 논쟁의 여지가 있고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저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그냥 약간 무게를 한쪽으로 실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도 사실 실전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학원에서도 굉장히 조금 동의하니라는 문제랑은 구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문제예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배우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간단하게 본 정말 본론 2개 정도의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학습 자료의 약간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만 들여다보고 있다거나 너무 막 만점짜리 글만 추구하고 너무 원어민이 쓴 글만 보면 여러분 같은 학습자들은 그거를 딱 보고 바로 따라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돌아가는 것보단 조금은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글을 찾아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공부할 때는 너무 암기만 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혼자 써보는 것만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려고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는 방금 계속 강조했듯이 뭔가 저희 학원이나 아니면 조금은 IELTS로 되게 좀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좀 교재도 출판하고 이런 학원에서 제작된 자료를 확보해야 여러분이 이런 자료로 공부를 해야 채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고 어떤 점을 조금 굳이 금방 넘어가도 되는지 뭔가 예시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되고 어느 정도까지 지어내는 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개념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와 다양한 주제와 유형을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막 한 달 안에, 2주 안에 빨리 끝내버려야지 라는 그 계획을 세우는 건 뭔가 시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잘못 세운 계획이고 여러분이 다양한 주제와 유형을 경험하려면 방금 말한 이런 좀 이렇게 최적화된 자료, 조금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단계별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유형과 주제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죠? 혼자 써보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괜히 남의 글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안 되고, 그 두 개를 좀 절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배워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좀 피드백도 받고, 또 저처럼 좀 첨삭도 많이 해보고, 뭐 책도 쓰고, 또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과, 단순히 여러분의 뭐 원어민 친구나 아니면 IELTS라는 시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글을 보고 평가하는 거랑은 당연히 좋은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당장 시험을 봐야 되고, 라이팅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이럴 때는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좀 기억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자료와 좀 전반적인 체계적인 그런 공부 계획과 그리고 좀 전문적인 이런 피드백이나 지도가 가능한 그런 기관에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조금은 장기적으로 2~3달 정도의 시간을 좀 확보해 놓고 너무 조급하게만 공부하지 말고 2~3달이면 사실 약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라이팅 실력 향상 기준에 봤을 때는 좀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파트도 물론 같이 좀 여러분이 향상이 되겠지만 가장 좀 여러분도 어렵게 느끼고 사실 공인적으로 국제적으로도 라이팅은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라서 조금의 시간과 좀 구체적인 계획과 좀 제대로 된 자료로 여러분이 학습을 이미 시작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한 좀 학습 자료 풀이 영상이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조금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할 거지만 다른 강의나 다른 또 교재에서 또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